동도 트지 않은 새벽, 한적한 골목에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조금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저 와이프가 없어져갖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벽마다 없어지니까 제가 걱정돼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죠. 새벽마다 사라진다는 아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기야, 왜 나와 있어? 이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위험하게 뭐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뭘 몇 시간이야?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 찬바람에 지금 이렇게 옷 얇게 입고 와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건강을 생각해야지. 말 돌리지 말고. 된장찌개나 먹어다 가자.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자. 아이고. 새벽마다 이어지는 골목길 숨바꼭질. 이들 부부에겐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어트, 그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기야, 그 냉장고에 멸치 좀 꺼내줘. 멸치 못 꺼놓은 거 있거든? 멸치? 언제 다퉜냐는 듯 꽤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희진 씨의 최고 장기인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데 좀 살짝 싱거운데 이거. 요새 저염식으로 먹는 게 트렌드래. 당신 건강 생각해서 짜게 먹으면 안 돼. 두 사람은 2년차 신혼부부이자 5살 차이의 연상녀 연하남 커플입니다. 연상녀 유행하잖아요 요새. 누나. 제가 사실 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혼자 자라다 보니까 좀 외롭고 그래서 그런지 누나가 좀 푸근하고 좀 통통하잖아요. 좀 그런 스타일한테 끌리더라고요. 누나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는 규호 씨. 그런데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합니다. 자기 밥은? 얼른 먹어 먼저. 또 저런다 또. 됐어. 밥상을 외면하고 들어가 버리는 희진 씨.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원래는 막 끼니 거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뭐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밥도 안 먹고 맨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와이프 옛날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에 살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야 이렇게 푸근하니 이렇게 얼마나 예뻐. 이거 봐요. 요런 딱 이때가 예뻤는데 진짜 이건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아내. 때문에 규호 씨는 매일 아침 홀로 밥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요 약 꼭 챙겨서 먹어. 자기 밥 조금만 먹고. 미안해, 나 늦었어. 맨날 안 먹고 그렇게 미안해, 어떻게 살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진짜 미안해. 맛있게 먹고 그 약 꼭 챙겨 먹어야 돼. 나 간다. 갔다 올게. 살갑게 남편을 챙기는 모습에서 애정이 묻어나는데요. 이런 모습에 규호 씨도 반했나 봅니다. 남편 혼자 먹게 하는 거는 참 미안한데 자꾸 같이 있으면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빨리 유혹을 이겨내려면 나와야 해서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항상 이렇게 매번 미안하게 나와요 먼저. 살을 빼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 끼니도 거리고 향한 것은 인근의 한 가게. 그녀는 이곳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희진 씨. 청소를 끝내고 허기진 속을 달래보는데 이 역시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거 아직도 마시고 있어? 일주일은 먹어야 된대. 그래야 효과가 있대. 정말야. 야, 너 해독 주스에 우엉채 도대체 이 뭐라 그랬지 이거? 레몬 디톡스. 근데 너 신랑 아니? 응? 우리 신랑 알면 난리 나지. 어떤 남편이야 내 몸에 칼 대는데 좋아하겠냐? 그래 빨리 얘기해야지. 언젠가 알게 될 텐데. 몸에 칼 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있어요. 급하게 말을 돌리는 희진 씨. 감춰야 할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끝내 대답을 피하고 일에만 열중합니다. 같은 시각 한창 일할 시간에 규호 씨는 사무실이 아닌 카페로 향했습니다. 규호 씨는 5년차 보험 설계사입니다. 경력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발품을 판 덕인지 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성도 좋고 되게 열심히 설명을 잘해주셔요, 꼼꼼하게.
요즘 결혼해서 그런가? 일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되게 바쁘시고 좀 저기 좋은 상품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품 설명도 잘해주셔서 제가 친구들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오늘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규호 씨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요.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가지고 있던 약을 꺼내 먹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지금 뭐 살짝 피곤해서 그래요. 와이프가 먹으라고 챙겨준 건데 맨날 까먹어갖고 못 먹었거든요. 지금 생각나서 먹어야죠. 결혼 후 책임감 때문인지 더욱 일에 매진해 왔다는 규호 씨. 혹시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닐까요? 계약을 성사했음에도 돌아가는 뒷모습이 꽤나 지쳐 보입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는 희진 씨. 새벽마다 남편 몰래 향하는 곳이 어딘지 오늘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 운동할 때까지 따라오실 거예요, 빈님? 힘드실 텐데. 큰일 났네. 카메라들을 보시려면 어쩔까? 오르막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오르는데요. 제작진 체력이 당최 따라가지 못할 지경입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걸어 운동되죠. 오시지 말라니까 후회하신다니까. 오르막도 모자라 이번엔 계단입니다. 익숙한 듯 오르는 모습이 새벽마다 이렇게 운동을 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산책 삼아 한다기에는 강도가 좀 세 보이는데요. 아니 오르락내리락 몇 번 하세요? 하루에 한 50원 정도? 네. 한 5번 남았나 이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50번을 마저 채우고 나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뛰고 또 뛰고. 혹시 희진 씨 보기와 다르게 운동 마니아였던 걸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체육 시간에 어떻게 하면 빠지려고 이리 빼공질 저리 뺀질 했는데 이렇게 한지 벌써 한 달 됐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찍 나왔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저 땀 좀 봐. 아이고 이 참.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아이 대단하다. 아유,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젊은 여자가 독하기도 하고 나도 저만큼 밥만 하면 살이 쏙 빠지겠더라 진짜. 아따 독하더라 독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달간 해왔다는 극한 운동. 보는 이도 혀를 내두르는 그 독함의 이유는 과연 뭘까요? 희진 씨는 왜 이렇게까지 살을 빼려는 걸까요? 아직도 그거 먹나? 일주일은 먹어야 효과가 있대요. 얼마나 뺐나? 힘든데 잘 안 빠지고 한 5kg 빠졌나? 아니 수술한다더만은 뭐하러 에이, 이렇게 무슨 운동을 하는데? 수술. 아이고.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수술이 무슨 얘기예요? 네? 수술이요? 아니에요. 괜한 말씀하시고. 저 쉬면은 이제 호흡이 쉬면 힘들어지니까 저는 더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말을 돌리고 맙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어서일까요? 희진 씨가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당황스런 그녀의 눈물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희 신랑이 간경화예요. 제가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살이 쪄서 지방간이라고 좀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저희 신랑 감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독한 다이어트의 이유. 그것은 간경화 중기인 남편에게 간이식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야? 또 술 마셨어? 동창회 나갔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있더라고. 영업을 하려면 친해져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됐어. 그래도 그렇지. 매일 마시면 어떡해. 규호 씨의 잦은 술자리가 걱정스러웠던 희진 씨.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3달 전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야, 엄지발가락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문득 희진 씨가 남편 몸의 변화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자기야, 응? 자기 배 요새 많이 나온 것 같아. 그거야 우리 자기가 날 너무 먹여서 그렇지. 그래도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 봐. 요새 부쩍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도 노리끼리하고 다크서클도 막 내려온 것 같고. 아 그건 요즘 일이 많으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잠깐. 왜? 쉽게 넘기곤 했던 변화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강경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와이프가 돼가지고 신랑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도 잘 모르고 참 한심하다고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다른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하나 딱 간이식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규호 씨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거든요. 그래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남편 몰래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은 희진 씨. 다행입니다. 가능할 것 같네요. 정말요? 제가 이식할 수 있어요? 혈연 관계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언제쯤? 근데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왜요? 간 이식을 하려면 건강한 간을 줘야 하는데 지금 희진 씨 지방간 수치가 좀 높네요. 체중 조절을 한 다음에 지방간 수치가 정상화되면 그때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음만 앞설 뿐 남편을 위해 당장 수술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날 희진 씨는 굳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그래서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래야 규호 씨 건강을 빨리 찾아줄 수 있으니까.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몰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희진 씨. 그런데 규호 씨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팔이 부은 것 같다. 손도 그렇고. 자기 또 어디 갔다 왔어? 아 잠깐 나갔다 바람 쐬고 왔지. 나 괜찮아 자기야. 팔이 부었어. 아니야 괜찮아. 이쪽 손도 줘봐봐. 이쪽도 보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하루빨리 간이식을 해주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보지 말자. 지금 할 수 있는 건 살갑게 챙겨주는 일뿐입니다. 자기야. 약 먹자. 응? 자기야 약 먹자. 일어나봐.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여기 물 일단 들고. 부모 형제가 없는 규호 씨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희진 씨. 그녀의 다독임과 보살핌 덕분에 규호 씨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나 먼저 나갈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좀 더 쉬었다가 나가. 어? 알았어 뭐 꼭 챙겨 먹어. 알았어. 일단 누워봐 나. 좀 더 쉬어. 나갈 때 전화하고 무슨 일 있으면 이따 봐. 전화해. 이따 올게. 남편을 남겨두고 나선 발걸음이 영 무겁습니다. 일찍 왔네? 아유, 네가 또 늦게 나오면 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까봐 일찍 나가. 그래도 규호 씨 혼자 돈 벌고 하는 게 참 안타깝고 안쓰러웠는데 저 친구가 한 10년 전인가부터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도움도 많이 되고 저 친구한테 참 고마워요 제가. 고맙지. 저도 뭐 언젠가는 제 가게 이런 거 하나 조그맣게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 걱정에 하루쯤 쉬고 싶다가도 미래를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언젠가 본인의 가게를 열어 규호 씨와 함께 웃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희진 씨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발길을 사로잡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희진 씨에게 지금 딱 필요한 그것 헬스 사이클입니다. 괜찮은데요?
누가 버렸나 봐요. 집에서 운동할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피디님 혼자 못 들겠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잠시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집에서도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뜬 희진 씨. 규호 씨가 보면 말릴 게 뻔하지만 일단은 횡재한 기분을 만끽해 봅니다. 요거 하나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도 짜투리 시간에 운동하고 싶었는데 정말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좋네. 하루빨리 수술이 가능해지길 바라며 희진 씨는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같은 시간 규호 씨는 친구 덕분에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았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뭘 믿고 이렇게 또 나오셔갖고. 몸 좋던데.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대신 한잔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 드릴게요. 저 괜찮아요. 한 잔만 받으세요. 야 먹어 야 오늘 같은 날 먹지 먹어. 알았다. 야 계약서 일부러 시간 빼서 여기까지 오는데. 알았다 임마. 진짜. 아유. 어샷. 잠깐만. 아니 지금 민석이가 고객 소개시켜준다고 지금 밥 먹고 있어. 빨리 정리하고 들어갈게. 알았어 이따 봐. 와이프잖아요. 뭐 고객 만난다 그러면은 술자리인 거 뻔히 아니까 술 마신다고 뭐라 그러죠 뭐. 저 이따가 갈 때 좀 가져가게 좀 포장 좀 한 마리만 했어. 네, 고맙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희진 씨 목까지 챙겨봅니다. 술 한 명 더 시켜야겠다. 그래 먹어. 술은 절대 피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초면인 고객에게 흠이 잡힐까. 결국 술자리의 끝까지 함께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계약은 성사됐지만 규호 씨 마음이 가벼울 리 없는데요. 간경화 진단을 받고 성과에 더 집착하게 됐다는 규호 씨. 그 역시 아내를 위한 마음인 걸 희진 씨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샀어? 아니야, 누가 요 앞에다가 사용할 사람 가져가라고 써놔서 내 운동도 할게 갖고 왔어. 이거 한 입은 먹어도 되겠다 그지?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술 마신 남편 때문에 희진 씨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뭐 학원 맨날 없어? 자기야 뭐 왜 그런지 얘기를 해봐 나한테.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얘기가 해? 없어. 진짜 입맛이 없어서 그래. 오늘 저녁도 많이 먹었고 입맛이 없어. 유난히 좋아하던 치킨을 사왔는데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내. 규호 씨는 이런 아내가 더 걱정인데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먹는 걸 보고만 있어도 보는 사람이 막 배불러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진짜 그런 맛있게 먹는 모습에 반해갖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전 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진이라고 해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규호 씨도 인상이 참 좋으세요. 저는 네일 아트예요. 네, 저는 보험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 이모, 닭발 2인분 주세요. 맵게요. 첫 만남에 닭발을 주문한 희진 씨. 내숭 없이 맛깔스럽게 먹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데요. 왜 안 드세요? 드세요. 네. 제가 발라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콩나물 해장국은 이렇게 국물을 계란에 넣어서 저어서 먹으면 이렇게 먹어야 속이 확 풀리고 좋아요. 속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속 풀고 집에 가는 걸로 해요. 네. 어서 드세요. 엄청 맛있어요. 살갑게 챙겨주는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남을 항상 챙겨주고 그런 마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뭐 단식 투쟁을 하나, 좀 밥도 전혀 안 먹고 맨날 운동만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죠. 갑자기 변한 희진 씨 걱정에 친정 어머니까지 가게로 찾아왔는데요. 엄마
너 웬일이야 여기까지? 아이고 야 정서방이 전화했더라. 전화를 왜 했대? 너가 통 요새 안 먹는다고. 어이 걱정도 참. 그래서 그냥 몇 가지 해왔어. 응. 뭘 이렇게 해왔어? 많이들 해왔나 본데? 잡채네. 야 너 좋아하는 닭발도 싸왔어. 아이고 아침부터 이게 닭발 삶느라고 바쁘셨겠구만. 야 좀 먹어봐. 아유. 왜 닫아 그런데 좀 먹지. 나 좀 있으면 예약 손님 와서 좀 이따가 같이 먹을게. 진아야 우리 음료수 사다 놓은 거 다 먹었니? 하나도 없네? 없어? 음료수 하나 사와야 되겠다.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 달라진 희진 씨가 낯설긴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방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까지 했겠어요. 생전에 천회 때부터도 다이어트라고는 생각도 안 해보는데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정서방 말로는 무슨 이상한 물만 먹는데요. 지 좋아하는 닭발까지 해가지고 왔구만. 저렇게 닫아버리네. 야, 네가 조금 쟤 달래서 저거 좀 먹여봐라 조금이라도. 응? 어머니 말도 마세요. 쟤 지금 다이어트 한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아예 물만 먹고 있다니까 쟤. 아유 쟤 미쳤어 진짜. 지 남편 강경하면 강경한 거지. 지가 먼저 쓰러지겠습니다. 뭐라고? 뭐가 강경하라는 거야? 야, 너 나 좀 봐. 왜? 나 좀 봐.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빨리 와. 어쩔 수 없이 희진 씨가 간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떡하지? 정서방은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주변에.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정서방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고 그래야 내가 즐겁게 살잖아. 이러라고 지금 집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던 거야?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집에 가 생각해보고 전화할게. 내가 이따가 집으로 갈게. 알았지?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알았어. 엄마. 알았다고. 엄마 이거 음료수는 엄마. 아니야 됐어. 집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갑작스런 부름에 규호 씨가 한달음에 달려나왔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지만 남편을 위해 험한 수술을 하겠다는 딸 걱정이 어쩔 수 없이 앞섭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자네 강경하네. 젊은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걔가 몸집만 있지 어려서 주사도 제대로 못 맞던 애가 간 이식을 어떻게 해? 응? 간이식이 몰랐어? 어머나 걔 무섭다.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응? 그럼 살 다 빼놓고 나서 이제 응?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 제가 잘 말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자네만 믿어. 응?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응? 꼭 이식하는 방법만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응? 아휴, 됐어. 어머니 퇴실하시죠. 아니야. 아내의 독한 다이어트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규호 씨.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시진이가 되게 혈육도 아니고 되게 겁이 많아요. 근데 뭐 간이식 그런 생각을 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니 지금 되게 지금 복잡해요 많이. 지금 되게 고마운 마음이 큰데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될 정도로 갑자기 변한 아내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선 규호 씨. 당신 왔어?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에 담아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맙니다. 야, 좀 그만해 이제. 더 하면 된다니까. 집 내려가면 효과 없어. 계속 해야 돼. 나 다 들었어. 자기 지금 간이식 수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누구한테 들었어? 장모님한테 들었어. 자기 이러면 뭐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어? 왜 이렇게 나를 나쁜 남편을 만드냐? 뭘 나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그거 못하겠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그거 수술 받고 행복할까? 어? 행복해지려고 나도 도와주는 거잖아.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래 말 안 한 거 내가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고 당신 나쁜 남자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관리 잘하고 아휴 됐다.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덜컥 화부터 내고 말았습니다. 아내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책만 커져갑니다. 내가 알아서 건강 관리 잘 하고 자기도 잘 먹고 건강해지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 나 관리 잘하면 위험하지 않다며. 그래. 위험하지 않아. 나도 당신이 최선의 방법을 나도 알아본 것 뿐이야.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나도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내가 만약에 걸렸어, 간경화에. 그럼 당신은 간이식 안 해줄 거야, 나? 당신도 똑같잖아, 나랑. 줄 거잖아. 그냥 내 맘 좀만 이해해 주라, 여보야. 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며칠 후 희진 씨가 출근도 못한 채 몸져 누웠습니다. 아, 이러고 아파갖고 무슨 수술이냐. 자기 먼저 쓰러지. 지금 뭐 몸이 아픈 거야? 어지럽고 속이 막 좀 유글유글거리네. 소화가 안 되나 봐. 자기야, 귤 좀 갖다 줘. 뭘 또 귤이야? 리몬틱투스를 너무 오래 먹었는지 자꾸 신경 땡기네. 아 이런 거 먹지 말고 이제 죽 먹어. 귤 좀 갖다 줘. 아, 됐어. 죽 끓여놨어. 기다려.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희진 씨. 독한 다이어트 후유증이라는 생각에 규호 씨는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죽 먹자. 잠깐 좀만 일어나 보자. 죽 안 먹는다니까. 하나 둘 좀만. 며칠째 빈속인 아내를 위해 정성 들여 끓인 죽. 야, 한 숟갈만 먹어봐. 한 숟갈만. 조금이라도 먹는 모습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요. 내가 또 정성껏 했어요. 정성껏 끓인 죽이 또 보약이야. 잠깐. 왜? 속이 미심지거려. 뭐 미식거려? 자기 진짜 탈난 거 아니야 좀? 자기 이것만 입어. 결국 병원 갈 준비를 하는 두 사람. 희진 씨도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선뜻 일어섭니다. 그봐. 빨리 가보자. 좀 걸을 수 있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규호 씨.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속은 어때? 좀 미심미심. 미식거리냐? 병원 가서 검사해주자. 검사를 위해 진료실로 향하는 희진 씨를 보고 있자니 규호 씨는 불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 계속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탈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말렸어야 되는데.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 규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검사에.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소식. 지금 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희진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제 4주차. 첫 아이 소식에 규호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희진 씨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몸이 힘들어서일까요? 여전히 얼굴이 어둡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냥 좀 살짝 당황은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모님한테 전화 드릴까? 아니야. 나 엄마한테 들려서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에 갈게. 자기 먼저 집에 가 있어. 아니야 나랑 같이 가. 자기 힘들잖아 지금.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졌어. 아까 좀 어지러웠는데 지금 이제 좀 괜찮아졌어. 집에 가면 꼭 약 챙겨 먹고. 알겠어.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알았어. 나 조심해서 갔다가 갔다 와. 금방 갈게. 괜찮지 지금? 나 괜찮아. 갔다 올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리려 어머니에게로 향합니다. 간이식 소식도 다른 사람한테 듣고 임신 소식은 그래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엄마랑 말씀도 좀 나누고. 네. 엄마! 어떤 일이야? 현관문은 왜 열어놨어, 위험하게? 청소하고 하려고 문 좀 열어놨지. 아니, 뭘 주고 있었구나. 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아이고, 야야, 나는 네가 할 얘기 있다면 겁나. 뭘 겁먹고 그래. 응? 앉으셔봐. 엄마 이쪽에 앉아. 아이고, 나는 너희들이 전화고 너가 이렇게 찾아오면 가슴이 벌렁거려. 야, 물 좀 떠와봐. 전문의들이야? 이렇게.
간이식에 대한 충격도 가시지 않은 터라 쉽게 입을 떼기 힘든 희진 씨. 무슨 일인데? 그런 게 아니고 너 임신했어? 4주째. 내가 뭐라 그랬어. 전번에 얼굴 보니까 다 임신한 것 같더라고. 그때 몰랐지 나도 임신인지.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지금 임신을 그거 했으니 정서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턱하니 저렇게 이렇게 임신부터 하면 이제 어떡하겠다는 거야? 엄마 정서방이 뭐 암 걸린 것도 아니고 강경한 뭐 치료하면 낫는 병인데 왜 그래? 아이고 얘 좀 봐라. 얘 나도 알아봤어. 응? 간경화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엄마 왜 안 좋은 것만 알아봐. 엄마가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알아보니까 내가 엄마하고 상의도 못 하고 내가 맨날 엄마한테 얘기 못 하는 거야. 먼저 섣불리. 정말 속상했어. 그러면 정서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규호 씨 먼저 수술하고 애는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 너 그럼 지금 나한테 그 얘기하러 온 거야?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여기 뭐하러 왔어? 말 안 해 나. 네 맘대로 해. 시끄러. 임신 때문에 간이식 수술을 못하게 될까봐 희진 씨는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신 소식에도 기뻐하지 못했나 본데요. 고민을 나누고 싶었지만 어머니에겐 축하도 환영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적한 오후 시간. 진아야, 너한테 갔다 올게. 수고해. 아직 몸이 안 좋은지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제작진도 멀리하고 홀로 산부인과에 다녀온 희진 씨. 그런데 진료를 받고 나온 희진 씨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좀 들어서. 나왔어? 왔어? 아팠지? 왜 그래?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다음 여수님이 좀 시간 지나고지 2시인가? 야, 너 왜 울어?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사실은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기호 씨 간이식 수술도 해줘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내가 나이가 좀 많잖니 초산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네. 너 미쳤어? 너 설마 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기호 씨는? 바보야. 너도 너무 생각하고 해야지. 그럼 왜 그런 거 너 혼자 걱정하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속상해. 울지 마.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나눌 수조차 없었던 희진 씨는 끝내 친구 앞에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이 사이에서의 기막힌 갈등이 희진 씨에겐 가혹하기만 합니다. 한눈에 봐도 신선한 음식들, 두 사람이 오랜만에 외식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좀 건강하게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돼갖고 이제 제가 막 블로그랑 막 임산부 카페 이런 데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좀 먹어. 자기. 아니야 나 이거 먹을게. 이거 잡채 먹어 자기. 알았어 내가 좀 이따 먹을게. 나 사실 별로 생각이 없어서. 자기 또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자기 홀몸이 아니라고 튼튼이가 있잖아. 자기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알았어 먹을게. 나 안 먹으면 먹을게. 먹어. 규호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로 제대로 된 가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데요. 간경화 진단을 진짜 처음 받았을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돈을 빨리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도 나가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내를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제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게 그게 아내를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한 서비스는 밤늦도록 끝나질 않습니다. 임신하면 손발이 붓나 봐. 좀 부었네. 안 아파? 아프진 않아. 따라해봐. 저 어렵게 하겠어. 저거 하면 좋대? 태교 요가까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머리 뒤쪽. 남편의 노력을 보면서 희진 씨도
복잡했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네, 제가 철이 없었어요. 남편 살린다고 수술한다는 그 생각에 우리 튼튼이 생각도 안 하고 좀 미안하긴 한데 이 미안한 마음으로 더 잘 켜서 8달 뒤에 우리 튼튼이 만나면 더 우리 신랑이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남편을 위한 간이식 수술은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깠어요 지금? 그때까지 더 건강해지기로 두 사람은 다짐합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니 괜찮아. 그냥 들어가자. 몸도 안 좋은데 뭘 자꾸 어디 간다 그래. 아니야 지금 말짱 괜찮다. 진짜 괜찮아? 응. 걱정하지 마 가자. 자기야 잠깐만. 왜? 한사코 외출을 감행한 규호 씨가 한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자기 여기 어때? 여기? 이건 뭔데? 아니 여기 자기 네일샵하고 이러면 되게 좋겠다. 가게 위치나 안에 구조나 뭐 이동인구도 많고 가게 자리 괜찮은데? 그럼 여기 자기 거 해? 뭐? 이거 봐봐. 이건 뭐야? 자기 수술비 모아놓은 거랑 나 이번에 적금 탄 거랑 해서 계약했어. 당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 수술비 해야 되고 병원비 해야 되는데 상의도 없이 그 돈을 튼튼히 나올 때까지는 수술하면 안 되잖아. 그지? 나 믿어줘. 근데 진짜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기는 여기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 자기 실력 좋잖아. 그지? 응? 좋으면서 자기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진심이 담긴 남편의 깜짝 선물. 10년 넘게 바라온 희진 씨의 꿈이 남편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와이프 가게 보여주러 왔다가 여기 들렸어요. 그러세요? 예, 앉으세요. 저희 이제 와이프가 거기 이제 네일샵 할 거거든요. 아, 예. 깨끗한 거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상의도 없이 뭐 계약해 뭐 가게를 보러 어머, 상의를 가다니. 안 하고 하셨어. 너무 좋은 자리 하신 거야. 그때 계약하시고 네. 1시간도 안 돼서 딴 손님 보여드리는 분이 진짜요? 들어왔어. 계약한다고. 가서 한번 네. 또 가게 보세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가게를 보러 다니며 오늘을 준비한 규호 씨.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꽤 괜찮은 가게를 아내에게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듬직한 남편의 또 2세 또 제 가게 아주 제가 복을 다 가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임신 후 규호 씨의 만류로 희진 씨는 전처럼 운동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웬일인지 두 사람이 함께입니다. 튼튼이 때문에 예전처럼 운동을 심하게는 못하지만 이제 신랑 건강도 챙겨줘야 되고 튼튼이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나왔어요. 덕분에 규호 씨에게 만만치 않은 운동 코치가 생겼는데요. 나 진짜. 근데 이거 끝까지 가야 돼. 혈액순환이 좋아.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편의 건강 관리에 나선 희진 씨. 사실 제가 죽어라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해본 게 처음인데 그거에 감동을 해서 신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고 우리 규호 씨랑 튼튼이랑 정말 셋이서 즐겁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그 병을 계기로 우리 희진이의 깊은 사랑을 또 알게 되고 우리 정말 바라고 기다리던 튼튼이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도록 진짜 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아이의 태명처럼 이제 두 사람, 아니 세 식구에게 튼튼하고 건강한 날들만 펼쳐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